오늘 시장은 주식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핵심 변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금리, 연준 의사록, 미국 실물경제, 그리고 국제 유가입니다. 최근 물가지표만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 유가 역시 높은 가격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지금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기대와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주식, 금, 비트코인이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가격을 맞히는 것보다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봄의 흐름부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전일 기준 미국 증시는 다우와 S&P 500, 나스닥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지수가 몇 퍼센트 떨어졌느냐가 아닙니다. 최근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반도체와 기술주가 높은 장기 금리와 만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결국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고 특히 성장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는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가 빠졌다, 코스피가 빠졌다라는 결과보다 그 움직임의 배경에 있는 금리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8월 18일 공식 기준으로 2년물은 4.19%, 10년물은 4.71%, 30년물은 5.28%입니다. 여기에서 2년물보다 10년물, 그리고 10년물보다 30년물 금리가 더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단기 기준금리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물가,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 앞으로 늘어날 국채 공급까지 같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30년물이 5% 중반에 가까워질수록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만 가지고 있어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굳이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면서 위험 자산을 보유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과 코인, 그리고 금까지 이해하려면 장기 국채 금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가 데이터를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가도 1.3% 내려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물가 압력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이 수입 물가를 끌어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 물가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즉, 물가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물가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금리가 무조건 내려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 지표와 채권 금리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미국 경제의 체력을 보겠습니다. 연준의 공식 산업 생산 자료를 보면 7월 전체 산업 생산 지수는 103.0,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전년 같은 달보다도 1.1% 높은 수준입니다. 설비 가동률은 76.3%입니다. 즉, 미국 경제가 당장 급격한 침체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강한 경기 확장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경기는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장기 금리는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 조합이 주식시장에는 까다롭습니다. 기업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상황도 아닌데 할인율 역할을 하는 금리까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는 이분법보다 경기와 금리의 조합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는 변수가 국제 유가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공식 자료 기준으로 8월 17일 서부 텍사스 상원유는 배럴당 86.04달러, 브렌트유는 92.43달러입니다. 유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기업의 운송비와 생산비가 올라갑니다. 항공과 물류, 화학, 제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비용이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즉,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도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낮추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물가 하락이라는 호재와 유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것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회의 내용입니다.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동결했습니다. 표결은 9대 3이었습니다. 즉, 모든 연준 위원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록에서
시장이 확인하려는 것은 금리를 올렸느냐, 내렸느냐가 아닙니다. 연준 내부에서 인플레이션을 더 위험하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경기 둔화를 더 걱정하고 있는지 그 온도차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해석에 따라 장기 국채 금리와 달러가 다시 움직일 수 있고 결국 미국 주식과 국내 증시, 금,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대응은 4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밤 공개되는 연준 의사록이 시장 예상보다 강경한지 완화적인지 봅니다. 세 번째,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과 금, 비트코인을 서로 따로 보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무조건 모든 자산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유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금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산의 현재 위치와 수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실전 대응 영상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실제 매매에서도 중요한 건 한 번의 수익이나 손실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처음 정해놓은 조건대로 진입하고 조건이 깨지면 대응하고 운용을 끝내야 하는 순간에는 멈출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처럼 금리와 유가, 연준 이벤트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사람이 모든 방향을 맞추려고 할수록 오히려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매매를 보는 이유도 미래를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점점을 줄이고 시장이 바뀌면 대응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이든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예측보다 대응, 감정보다 기준. 앞으로도 실제 시장과 실제 매매 기록을 같이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